자, 마지막 9장 보건 프로그램 평가 방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방법은요, 크게 효과성 평가, 경제성 평가, 질적 평가 이 세 가지 큰 틀에서 볼 건데, 가장 먼저 볼 거는 효과성 평가예요. 효과성 평가라는 건 그냥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어떤 예산이나 자원을 투자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 라고 단순하게 보는 것들을 이제 효과성 평가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평가 지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 프로그램 아예 시작할 쯤에 우리가 구조 평가라는 걸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뭐 이렇게 그 구조 평가를 할 때 그 평가하게 되는 리스트, 그런 게 하나하나를 따져보는 걸 지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구조 지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과정 중에 보는 지표들을 과정 중에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과정 지표들을 살펴보고 결과 지표를 살펴보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뭐 구조 지표라는 것 자체가 일단 구조를 세운다는 거, 스트럭처, 그쵸? 구조를 세운다라는 것 자체가 실행 중간에요, 끝에요, 처음에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투입하는 게 뭐예요? 그쵸? 인력, 시설, 장비 이런 것들을 투입을 하게 되죠. 그런 것들에 대한 지표들을 세우는 거예요. 제대로 되어 있는지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면 구조지표의 특징은 보건 프로그램 실행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 조직의 능력과 잠재력을 측정하는 거. 그게 구조지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가지고 이제 잘 이제 하고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실행에 대한 건 더 잘할 거다라는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조지표를 살펴보는 거. 뭐 과정지표, 뭐 과정지표는 특히 그런 것들이 있죠. 방문 건수, 우리가 제공한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 그게 과정지표. 결과지표는 우리가 향후 우리가 얻게 되는 우리가 관심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최종 우리가 원하는 거 그런 것들을 갖췄느냐라는 걸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교재 272페이지에 이제 아예 큰 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조평가, 산출평가, 영향평가, 결과평가 이렇게 해놓고 그 안에 우리가 살펴볼 이제 평가를 통해 살펴볼 지표들을 이제 써놓은 거죠. 그래서 구조평가에 들어가는 지표들은 사업 당당 인력이 뭐 전임이냐, 전담이냐, 뭐 겸임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고요. 시설 장비, 예산 확보, 연계 기관수. 자, 아예 시작을 하기 전에 우리가 다른 연계기관과 전문가들과 같이 그 연계를 잘 하고 있는지 그 연계기관수 역시도 산출이 아니라 구조지표라는 거.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돈이나 시설이나 장비나 인력 이거는 자원이니까 당연히 구조지표라는 걸 우리가 느낌상으로 아는데 연계기관수 확보하는 것까지도 다 언제 해? 시작할 때, 시작 전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지표에 들어간다. 연계기관, 어떤 기관하고 어떤 많은 기관과 연계를 했느냐, 그런 것들도 구조지표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산출평가를 통해서 보는 지표들은 산출이니까 우리 산출평가 기억나죠? 그 결과가 아니라 산출은 우리가 제공한 팩트에 대한 그냥 얼만큼 해줬느냐라는 그것만 본다 그랬어요. 얼만큼 좋아졌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제공했느냐 이제 그걸 보는 거니까 상담자 수, 교육 횟수, 참여자 수, 몇 명 참여했어? 교육 몇 건 했어? 얼만큼 좋아졌느냐가 아니야. 그죠? 얼마나 제공한 거에 대한 거죠. 산출 지표, 산출 평가 이런 과정 지표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기는 뭐 이제 교육자료 배부 건수 몇 건 배부했어? 홍보 몇 건 했어?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영향평가. 아까 얘기했듯이 영향평가는 단기 결과입니까? 장기 결과입니까? 단기 결과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단기적으로 제일 좋아진 우리가 끝나고 그 얼마 안 됐을 때 제일 좋은 게 지식 태도 행동이 제일 좋잖아요. 교육 듣고 얼마 안 됐을 때. 근데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면 해이해지잖아. 그러니까 영향평가에서 많이 보게 되는 건 측정률, 등록률, 대상자 만족도는 끝나고 원래 바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얘네들 영향평가를 볼 때 하는 지표가 측정률, 등록률, 대상자 만족도 뭐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결과평가는 장기적으로 보는 거, 장기적인 결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결과지표로는 조절을 그만큼 했는지 조절률, 관리 잘했는지 관리율, 유병률, 그런 것들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혹시 각 그 평가별 지표에 해당하는 것들이 혹시 짝짓는 게 나온다면 좀 그런 걸 한번 염두에 두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효과성 평가에서 나오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논리 모형이라고 그래서 로직 모델이 하나 나와요. 논리 모형. 따라해보면 이제 논리 모형.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그 프로그램 진행 구성 자체가 논리적으로 연계가 되는 게 논리 모형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투입, 산출, 결과 뭔가 시스템인 것처럼 투입하고 산출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본다. 뭐 이렇게 도로도로도 그런 것 같죠. 요 세 가지 원래 봤던 그 상황에서 두 가지 말이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먼저 현황을 파악하고, 근데 이게 또 어떤 교재마다 논리 모형의 순서가 좀 다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일단 투입하기 전에 현황을 파악해. 그렇죠. 따라하면서 현황, 여기가 어떤 상황인지 현황을 파악하고요. 현황, 그 다음 자원을 투입하죠. 투입하고 바로 산출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산출하고 이 투입하고 산출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프로그램 활동이라는 말이 생략돼 있잖아요. 따라해봅니다. 활동, 활동이 들어가고, 이제 산출, 활동을 하고 나서 그 산출, 그 다음 결과, 이렇게 들어가는 게 논리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논리적이죠. 다시 한번 봅니다. 논리 모델은요, 첫 번째 뭐예요? 투입하기 전에 현황 보고요. 현황, 그 다음 투입, 산출 바로 가지 않고 뭐 활동, 그 다음 산출, 결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논리 모형 하고 있습니다. 효과성 평가에서의 논리 모형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요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했던 말들과 많이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서 요 정도만 보게 되고, 각각의 뭐 한 예제를 보시고 싶으면 275페이지 그림 9-2번 정도 확인해서 활동에 대한 거, 산출에 대한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책에 교재 나오는 것 중에 또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게 뭐냐면, 효과성 평가를 위한 조사 설계 유형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그렇게 시험에 나왔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근데 또 혹시라도 나오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보자면,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라는 거,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라는 걸 실험으로 본다라는 거죠. 실험에 빗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세 설계 유형이라는 게. 자, 우리 보면 지실험 같은 거 할 때도 뭐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뭐 우엉을 가지고 뭐 했다고 쳐요. 그래서 우엉을 먹인지 우엉을 안 먹인지 막 이래가지고 피 검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프로그램 받은 사람, 받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의 결과를 비교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실험 같기도 하고 조사 설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진실험 설계, 준실험 설계, 비실험 설계,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 진, 준, 비니까 가장 실험 설계에 가까운 게 뭐겠어요? 진실험 설계겠죠. 근데 진실험 설계를 하자고 들자면 제대로 실험을 해야 되니까 시간과 돈과 뭐 되게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하는 게 준실험 설계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진실험 설계, 준실험 설계로 할 수가 없는 건 당연히 비실험 설계로 하는 거죠. 말하자면 실험 설계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그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진실험 설계의 기본 베이스는 무작위 할당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작위 할당이 우리 이게 통계적인 거라 이게 너무 길거나 자세하게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얘기해드리기 어렵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진짜 내가 참 실험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누군가를 알고 이렇게 뽑아놓고 요 사람들을 가지고 하는 건 제대로 된 실험이 아니죠. 그냥 무작위로 내가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을 해가지고 뭔가를 투입을 했는데 결과가 나오면 그게 참된 결과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험 설계란 무작위 할당이 기본 베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사실 근데 무작위 할당에서 사람 뽑아서 이렇게 결과를 내는 게 어려우니까 결국 준실험 설계는 뭐겠어요? 큰 차이가, 진실험 설계와 준실험 설계 가장 큰 차이점은, 준실험 설계는 무작위 할당이 아니라 임의로 내가 선발을 하는 거야. 임의로 요 사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알고 골라놓는다라는 거죠. 실험하기 쉽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거의 형태는 비슷하다. 근데 시작이 무작위 할당이냐, 무작위로 뽑는 거냐, 아니면 임의로 내가 선발을 한 거냐의 차이로 진실험 설계, 준실험 설계로 나뉜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지만 대조군 사후 측정 설계, 이건 뭐냐면, 자, 대조군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제 금연 클리닉을 이제 투입시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금연 클리닉을 받을 이 대상자가 있고, 받지 않는 사람들 있죠. 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투입하지 않은, 개입하지 않은 깨끗한,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대조군이라고 해요. 컨트롤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대조군하고 비교하는 거죠. 왜 비교해? 비교해서 이 사람들은 금연 클리닉이라는 우리가 개입이 들어갔고 안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후에 이 사람들이 흡연율을 조사했더니 역시 개입 들어간 사람들이 좋아졌더라 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설계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대조군 사후 측정 설계라는 건 대조군이 있고
그쵸? 그러면 실험군이 있고 대조군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사전 측정은 안 하고 사후 측정만 하는 거예요. 사후라는 건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 끝나고 하는 그런 평가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278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나와 있지만, 네, 일단 무작위 할당이 기본이에요. 저기 진 실험 설계니까 그 실험군과 대조군이 있는데, 네, 대조군 사후 측정 설계니까 사전 측정 없이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은 프로그램 안 받았지만 어쨌든 얘네들 끝날 때 똑같이 개입을 한 그 실험군과, 예, 금연클린이 전혀 모르는, 예, 대조군과 똑같이 뭐 설문지를 나눠주든지 아니면 흡연율을 조사하는 거예요. 이게 흡연율이라는 건 예제죠, 예제. 뭐 운동이면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어떤 결과가 차이가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조군, 자, 이제 두 번째는요, 대조군 사전 사후 측정 설계예요. 자, 그러니까 대조군이니까 대조군이 당연히 있다는 뜻이고요. 사전 사후 측정 설계니까 앞에 거는 사후 측정만 있었는데 뒤에 건 사전 측정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 사후 측정 설계만 봤을 때는 정말 이것 때문에 좋아하는지 확인이 안 되지만, 일단 사전 측정과 사후 측정을 하니까 사전 측정에 빵점이었던 사람이 사후 측정이 10점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얼만큼 좋아졌는지 확인되죠. 하지만 사전 측정이 없는 데는 10점이 나왔는데 그 전에도 10점이고 그 전에 5점이었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의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대조군 사전 사후 측정 설계는 대조군이 당연히 있고 실험군이 있으면서 똑같이 그 프로그램 이제 개입하기 전에 사전 측정 한번 하고 사전 설문지 한번 돌리고, 그리고 우리가 개입을 하고 나서 똑같은 시기에 이들한테 이제 또 설문지를 하든 흡연율이나 운동률 조사하든 그런 조사를 해서 이제 결과를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온다. 이걸 왜, 그러니까 도대체 근데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이걸 왜 하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평가잖아요, 평가. 그러니까 개입이라는 거 자체라는 말도 말이 어려워서 그런 거지, 우리 프로그램 실행하는 거, 그게 개입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좋아졌느냐? 이런 것들 평가하는데 뭔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 온다는 것 자체가 실험 설계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효과성 평가의 하나의 내용에 집어넣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게 있구나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봤던 대조군 사후 측정 설계, 대조군 사전 사후 측정 설계, 요 두 개의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걸 딱 합쳐놓은 게 솔로몬 4집단 설계예요. 그런데 솔로몬, 예, 솔로몬 뭐예요? 우리 알고 있는 솔로몬은 되게 현명하신 분이잖아요. 저희 아들입니다. 저희 아들입니다. 막 이랬는데, 그래, 그러면 둘로 나눠라 할 때 진짜 엄마가 아닙니다. 저는 안 나누겠습니다. 이랬던 내용 알죠? 솔로몬 내용 알죠? 그것처럼 너네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그러면 둘 다 활용하면 좋겠네 하고, 이 대조군 사전 사후 측정 설계하고 대조군 사전 사후 측정, 그럼 다 합쳐버려 해가지고 이거를 4집단으로 만들어 놓은 게 솔로몬. 다 하는 거죠. 솔로몬 4집단 설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서서 얘기했던 두 측정 설계를 합쳐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그거에 대한 그림이 궁금하시면 280페이지 정도 보시면 되는데, 사실 근데 이건 현실적이다 아니다? 예, 현실적이지 못하죠. 시간 비용도 많이 들고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장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지금 진실험 설계에 대한 얘기는 끝났고요. 진실험 설계 특징은 뭐라고요? 무작위 할당을 해서 일단 대상자를 뽑을 때 무작위로 뽑는다라는 거. 그게 기본 베이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똑같은 형태이긴 하지만 준실험 설계는 조금 더 쉽게 한다라는 걸 했죠. 그래서 임의로 대상자를 선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형태는 비슷하나 준실험 설계 형태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준실험 설계는 요거 다음 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끝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 더 힘내주세요. 화이팅!